안녕하세요. 엘리 김미선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프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과거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건강은 병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건강이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을 의미하는 헬스가 아니라 총체적 건강을 의미하는 웰니스로 그 개념이 바뀌었는데요. 웰니스란 건강의 긍정적인 구성 요소로서 삶의 질이 좋고 웰빙에 대한 좋은 의식을 갖추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까지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환경, 유전, 교통사고나 재해사고 같은 그런 사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시설의 질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당연히 영향을 주지요. 생활 습관에는 여러분의 운동 습관이 영향을 주고요. 또 무엇을 먹는지에 따른 식습관, 또 얼마나 잘 자는지에 대한 수면 시간, 그리고 음주를 하는지, 또 담배를 피는지 등이 영향을 줍니다. 환경적인 영향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환경오염은 지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황사라든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전이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건강하고 좋은 것만 전해주고 싶겠지만 유전에 의해서 가족력에 의해서 전해지는 질병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암이라든지 뇌졸중, 심혈관 질환, 또 뇌전증 등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여러 성인병들이 비만이라든지 음주, 흡연과 관련하고 있다는 데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잠깐 옆길로 세웠다 가겠습니다. 경성대학교 구혜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18년 현재 25%에 달했는데요. 청소년 4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비만 위험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무려 2.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지방세포가 생후 12개월 전후로 지방량이 약 체중의 20에서 25% 정도 증가했다가 아동기 초기에 잠깐 감소하게 됩니다. 그 성장기인 사춘기에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 체지방률이 더 크게 증가하는데요. 사춘기 이후에서 남자는 근육의 발달로 체지방량이 줄어드는 반면에 여자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점점 체지방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비만과 관련해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돌아와서 교통사고라든지 등반 중 추락사고, 지진, 낙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도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보건소나 병원 등의 좋은 의료기관이 있고 의료보험이 잘 돼서 진료 혜택을 잘 받고는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이나 치료 시기도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움직이고 일의 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약화시켜서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하는 무서운 놈이지요. 그렇다면 건강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았으니 이들의 특성을 알고 잘 관리해야겠죠. 그렇더라도 언제 내가 저걸 다 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세요. 바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입니다. 세 가지만이라도 잘 챙겨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먼저 6대 영양소가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을 적당량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환경에서 먹어야 합니다. 6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기 위한 방법에는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요. 모두 몸에서 적정 필요량이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문제,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니 골고루 적정량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 하루 적정 섭취량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각각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듯 적당한 운동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섭취를 권장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탄수화물과 관련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밥, 떡, 빵, 고구마, 과자 같은 곡류는 매일 2회에서 4회 정도, 그 다음에 배추, 시금치, 당근, 고추 같은 채소류는 매 끼니마다 2가지 이상의 나물이나 생채, 쌈 등으로 섭취를 하고요. 사과, 배, 딸기 등의 과일류는 매일 한두 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거의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같은 경우는 매일 3회에서 4회 정도 섭취하고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은 매일 한두 잔, 유지와 당류는 다 합산해서 매일 6회로 음식의 맛을 내는 데만 조금씩 사용하도록 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하루 7에서 8잔 정도로 운동하면 운동량과 땀을 흘린 정도에 따라서 갈증 정도에 따라서 더 마셔줘야 합니다. 수분에 관한 좋은 정보는 엘리의 수분과 건강 이야기를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부와 2부로 나뉘어 올릴 정도로 수분과 건강은 아주 밀접합니다. 계속 보고 듣다 보니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식단표로 보여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일반 남성의 2400칼로리 식단표의 예시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먹고 계시나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적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적당량을 먹는 것은 칼로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칼로리는 성별에 따라서 성장기인지 성장이 끝났는지 아니면 앉아서 하는 직업인지 활동량이 많은 직업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 여성의 하루 권장 칼로리는 1800에서 2000칼로리이고 남성 하루 권장 칼로리는 2000에서 2400칼로리입니다. 성장기인 18세까지의 여성은 2000칼로리, 남성은 2600칼로리이고 성장기가 끝난 19세에서 64세 여성은 1900칼로리, 남성은 2400칼로리로 낮아지고 65세 이후 여성은 1600칼로리, 남성은 2000칼로리로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더 낮아집니다. 직업에서의 차이는 더 엄청난데요.
앉아서 하는 직업은 일반적인 성인 칼로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칼로리 정도인데 선수나 특전사 같은 훈련이 센 직업군은 5000칼로리 전후로 일반인의 2배 이상을 섭취해도 비만과는 거리가 멀기도 합니다. 사실 칼로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신의 체격 조건이나 체질, 건강 상태, 그날의 컨디션에 따른 고른 영양 섭취와 적당량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골고루 적당량을 먹을 때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몸 건강에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은 몸 건강은 물론 두뇌 활동을 최적화시켜서 학습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위나 장의 소화 활동과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에도 도움이 됩니다. 잘 먹기 네 번째, 바로 좋은 환경에서 먹기입니다. 같은 음식도 누구랑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과 기분 좋게 먹으면 조금은 부족한 음식도 기분 좋게 소화되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색한 분위기에서 먹으면 체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위는 마음과 같아서 웃고 있는 마음이면 위도 웃고, 화나고 슬픈 마음이면 위도 찡그리고 있다고 하네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의 두 번째, 잘 놀기입니다. 잘 놀기는 어린아이의 놀이처럼 움직이며 뛰노는 놀이 형태의 운동부터 인형놀이처럼 정적인 놀이 형태의 취미생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여러분 혹시 7330이라고 아시나요? 7. 일주일에 3. 3번 30분 이상 운동하라는 캠페인인데요.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요? 묻는다면 일주일에 3일 30분 이상 운동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기란 쉽진 않지만 찾을 때까지 이 운동, 저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성격에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이것이 선행된 후에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횟수 등을 강화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잘 맞는 운동을 찾길 바라며 일반적인 운동 정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운동 정도는 먼저 기초 체력을 다져놓고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무리도 적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초 체력이 튼튼하게 다져지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한계점이 올 때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태권도라든지 에어로빅 댄스라든지 하는 기술 훈련이 크면 몸에 무리도 생기고 기술력도 잘 늘지 않을 뿐더러 부상의 우려도 높아집니다. 기초 체력 다지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놀기의 두 번째, 취미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미활동을 살펴보고 내 취미활동이 명상이나 음악 감상, 독서처럼 정적인지, 아니면 춤추기, 등산, 레포츠처럼 동적인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만일 정적인 취미활동만 한다면 심리적, 정서적으로는 참 좋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직업이 사무직이라면 산책 정도의 강도로 걷기 운동을 해주세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왕이면 먼 곳에 주차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오르기, 쉬는 시간마다 일부러 멀리 있는 화장실 다녀오기 등을 실천해 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자신이 만일 사무직이면서 동적인 취미 활동을 한다면 유체적, 심리적 모두 참 좋아요예요. 그런데 만일 동적인 직업이라면 요가나 짐볼 운동 등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고 밸런스도 잡아주니까 마사지 받은 것처럼 몸도 맘도 편안해지겠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의 마지막 세 번째, 잘 자기입니다. 여러분은 잘 주무시나요? 몇 시간이나 주무시나요? 숙면을 취하나요? 낮잠을 자나요? 수면의 시간은 8시간에서 9시간이 좋다고 많은 연구에서 발표하지만 현실과는 좀 떨어진 것 같고 7시간에서 8시간 자도록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은 자면서 회복을 하거든요. 수면은 낮 동안 사용해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몸이 아프면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수면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낮 동안 파괴된 세포를 재생시키고 쌓인 피로물질을 다시 에너지화시키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 에너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간과 근육에 저장시키고 등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낮 동안에도 이런 일은 조금씩 일어나는데 왜 수면 시간이 필요할까요? 바로 수면 동안에는 우리 몸이 대부분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호흡, 순환, 반사신경 정도는 약하게 작동하고 있지요. 이 수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재생과 회복의 과정으로 바쁩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선잠 자듯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면 수면 시간만 길었지 수면의 효과로 상쾌함은 고사하고 여기저기 몸이 찌뿌둥하고 불쾌감마저 드는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지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이제 알았으니 실천해 볼까요? 지금까지 엘리 김미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